어려서부터 블록놀이를 좋아했던 저는 초보 아빠가 된 지금까지도 레고 블록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덴마크에서 열린 레고 페스티벌에 초청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는 이런 취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도 안 되는 일 열심히도 하시네. 이렇게 비아냥대기 일쑤지요. 아기 분유값도 못 되는 주제에 덴마크는 무슨 낯으로 다녀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덴마크에 다녀온 후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비난과는 상관없이 페스티벌에서 선물로 받아온 새로운 레고 블록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레고의 본고장에서 가져온 것이라 그런지 또 다른 재미와 중독성이 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냉장고 고장 났는데 카드도 다 막혀서 살 수도 없고. 어디서 돈 좀 구해와봐. 그놈의 블록놀이만 하지 말고. 제가 갑자기 어디서 돈을 구해옵니까? 제가 받는 돈은 대형마트 계약직 직원으로 받는 쥐꼬리만한 월급이 다인걸요. 그걸로는 사실 밥만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임신 전까지는 아내가 같이 일을 했기에 괜찮았지만 그 후로는 계속 가정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난들 뭐 뾰족한 방법이 있나? 저는 이런 말을 내뱉는 제가 비참하고 한심했지만 이게 제 현실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골방으로 들어가 레고를 만들었습니다. 블럭을 하면 그 시간만큼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현실의 중압감이 컸는지 저도 모르게 냉장고를 만들고 있더군요. 아, 정말 이렇게 멋진 냉장고가 생기면 좋겠다. 저는 레고 냉장고를 옆에 끼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녹초가 되어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루 사이에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아니, 뭘? 우리 공짜로 냉장고 생겼다? 그것도 새 걸로? 부엌에 가보니 정말 새 냉장고가 번쩍거리며 서 있는 게 아닙니까? 호주로 이민 가는 언니한테서 냉장고 필요하냐는 전화 왔어. 갑자기 이민 가는 바람에 새로 산 냉장고가 필요 없어졌다는 거야. 내 사정 얘기하니까 오히려 잘 됐다면서 보내줬어. 이렇게 우리는 새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없으니 자꾸 골치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주인집에서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절망감에 젖어 골방으로 들어가 레고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레고로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 지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울적한 마음에 로또를 샀습니다. 나 돈 생겼어. 전전긍긍하며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던 아내에게 돈이 든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당신 이 돈 어디서 생겼어? 훔친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정말 어디서 생긴 거야? 저는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기대하진 않았지만 당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행운이 온 모양입니다. 딱 주인집이 올려달라던 전세금만큼 당첨이 되었습니다. 혹시 레고가 나의 행운을 불러주는 건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도 그렇고 전세금도 그렇고 레고로 만들면 생겼습니다. 저는 어차피 믿져봐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골방에 들어가 레고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 레고로 만든 냉장고와 지폐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새 차 출시 기념 추첨에 응모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거짓말처럼 1등에 당첨되었고 공짜로 자동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레고가 내 복덩이구나. 저는 아무에게도 레고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와이프에게도 말입니다. 왠지 누구에게든 비밀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집을 가져보자. 덴마크에서 가져온 레고 재료가 이제 거의 떨어져 가기에 마지막으로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골방에 들어가 심혈을 기울여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퇴근 후에 늘 골방에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 힘들어. 우리 인성이 좀 봐줘. 아내가 바닥을 제 맘대로 기어다니는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전세를 청산하고 전원주택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한 달여를 고생한 끝에 전원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원주택이 완성되자 아니나 다를까 시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남겨놓은 땅이 있었구나. 나도 몰랐던 땅 말이다. 자식이라곤 너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가져가거라. 어머니가 주신 땅은 생각보다 넓어서 저는 땅의 일부를 판 돈으로 나머지 땅에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진 거지요. 아, 꿈만 같다. 와이프가 결혼 후 그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결혼 전엔 한없이 발랄하고 명랑하던 아내가 점점 우울해져 가는 게 죄스러웠는데 그 찜찜함을 한 번에 날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와 아기 인성이는 새 집으로 이사해 즐겁고 편안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의 사이도 예전처럼 좋아졌고 인성이도 더 활동적으로 자라났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진짜 삶이었구나 하는 만족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전원주택에 밤이 찾아옵니다. 시골이라 모든 것이 금방 어두워집니다. 우리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름 피곤한 하루였나 봅니다. 아무래도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피곤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레고 작업방을 잠그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 오면서 레고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에 그리던 저만의 취미방을 만든 셈이지요. 보통은 잠그고 잠을 자는데 오늘은 깜빡한 겁니다. 우리 세 가족은 바닥에 요를 깔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황토로 집을 지어 침대보다는 이부자리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락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금세 잠이 들었지만 우리 사랑스런 아기 인성이는 그러지 못했나 봅니다. 막 걷기 시작한 인성이는 여기저기 기우뚱거리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빠져나가 거실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문이 열려있는 레고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레고방 특유의 냄새만으로도 신기한 모양입니다. 인성이는 어둠 속에 있는 한 레고 완성체가 마음에 드나 봅니다. 밖에서 달빛이 레고방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인성이가 든 완성체는 다름 아닌 지금 우리를 있게 해준 전원주택 블럭입니다. 인성이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손으로 잡아 이리저리 흔들어 봅니다. 실제 우리 집도 조금씩 흔들립니다. 우리 부부는 깊이 잠이 들어서 집이 흔들리는지도 모릅니다. 인성이는 재밌는지 까르르 웃다가 이번에는 지붕을 잡아댑니다. 실제 우리 집 지붕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인성이는 재미가 붙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집 전체를 소나기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실제 보금자리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인성이는 여전히 재밌는지 까르르 웃고 우리 부부는 그제야 잠이 깨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와 사랑스런 아기 인성이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